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하윤입니다. 오늘은 국민 누구나 언제든 과학 지식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학 지식 인프라 사이언스 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온 하면 보통 논문을 쓰는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들과 교수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과학 기술계의 포털 사이트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문 연구자들만큼이나 자주 사용한다는 분이 있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삼성학술정보관이라는 도서관에서 학술 데이터와 전자자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최용준입니다. 타서하면 수많은 책장 속에서 책 사이에 딱 계셔가지고 매우 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데 사이언스 O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잖아요. 사서랑은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요새는 전자자료 중심으로 업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삼성학술정보관이라는 도서관에서는 과학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특히 예산 중에서 70% 이상은 전자자료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자료 관련된 업무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도서관 사서들 같은 경우는 학습 지원, 연구 지원 두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지만 특히 요새는 연구 지원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 지원이라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도서관에 딱 가가지고 사서분께 이런 책 읽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금세 찾아다 주시고 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비슷합니다. 요새에도 연구자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저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로 어떤 자료들을 좀 찾아달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들을 사이언스온을 통해서 많이 찾아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하지 못하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검색 결과들에서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정제해서 전달을 하는 게 또 사서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연구 자료와 연구자들이 있는 일종의 정보 중개자라고 하실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용자들이 사이언스온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도서관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사이언스온에서 자료를 어떻게 검색하고 원문을 다운받고 아니면 없는 자료를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좋아졌네요. 그럼 오늘 제가 대학에 딱 입학한 신입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게 우리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인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사이언스온 링크가 있죠. 사이언스온 배너는 다른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정말 배너가 다 있네요. 많이들 이용하시는 사이트인가 봐요. 그렇죠. 링크를 타고 사이언스온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검색창에 저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으니까 제가 관심이 있는 키워드인 캣 토일렛을 넣어 보겠습니다. 한글보다는 영어로 검색해야지 관련된 국내외 논문을 두루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논문이 12개가 나오는데요. 상단에 있는 해외 논문 Pet Cat Behavior로 시작하는 논문을 보면은 자료의 출처가 나오고 아랫부분에 원문과 초록 버튼이 있어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초록을 클릭하면은 초록을 볼 수 있고 원문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그 아래에 원문 PDF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고 원문 URL 링크 정보가 딱 나와 있네요. 원문 URL을 클릭하면 해당 논문을 게재한 자료의 최초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네. 아쉽게도 해당 사이트를 소속 기관에서 구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구독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쉽네요.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게 그 아래에 있는 원문 복사 신청이라는 기능인데요. 버튼을 클릭하면은 해당 자료의 서지 정보가 원문 복사 신청 기능으로 넘어가서 해당 자료를 후속 도서관, 사서가 전달받아 그 내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무료로 되나요? 대부분 무료인데 네. 일부는 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해외 학술 정보도 클릭 몇 번만 하면 입수 가능하다니 연구자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어요. 사이언스 온에서 원문 복사 서비스 외에 또 활용할 만한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캣
토일렛으로 검색한 결과 화면을 보시면은 가장 오른쪽에 기능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면은 어떤 연구 과제 공모가 있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들의 링크가 있습니다. 결과로 나온 9개 모두 NTIS라는 배너가 있네요. 국가 R&D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사이트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주제로 쓸지 고민하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이언스 온을 보면 이런 분야가 블루오션이구나. 요새 이런 분야에 국고가 많이 지원되고 있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시겠어요. 그러면 연구자들에게 도움될 만한 사이언스 온의 서비스로는 또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사이언스 온 홈페이지 중간에 있는 특허 메뉴가 보이시죠? 특허는 수익과 연결되는 정보로서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언급되는 메타버스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를 검색하면은 58개가 넘는 특허가 검색되는데요. 나라, 유형, 범위 등으로 검색 결과를 분류할 수 있어서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허를 많이 출원하고 있는 중국 관련된 정보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저로서는 여기에 표준 정보를 추가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특허와 표준 정보만 제대로 제공된다면 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사이언스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 내용은 사이언스온이라는 이름에 가장 걸맞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점들이 보완된다면 더욱 편리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요. 원문 복사 서비스부터 기능, 특허, 연구 지원 등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사이언스 온을 통해 입수하는 노하우를 들어볼 수 있었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이언스 온을 앞으로 사용하실 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더 많은 사서분들과 그리고 연구에 힘쓰는 많은 분들이 사이언스 온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온을 적극 활용하시는 최용준 사서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바로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